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주식을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격동의 상황들을 올 한 해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영광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둘러보고 HLB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은 여전한 가운데서 장 초반 3대 지수는 일제히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변동성을 보이며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미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재정 부양책이 대통령 서명을 통과한 상황에서 미 하원은 부양책 중에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규모를 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결선 투표를 치르고 있는 2명의 조지아주 상원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2000달러 지급안 가결을 주장하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코널 대표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에 2000달러 현금 지급안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내심 기대는 하지만 안 돼도 그만, 통과될 경우에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이틀 남긴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은 백신 배포와 재정 부양책, 완화적 통화 정책이 어우러진 증시에는 좋은 여건이지만 코로나 상황은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영국에서 확산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확인되는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2호의 빅스는 6.36% 상승한 23.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경계심과 뉴욕 증시의 약세에 우리 시장은 보합권 출발하였습니다. 0.01%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 기관의 양매도가 진행되었지만 견조함을 유지한 채 양봉권을 진행했고, 외인 기관이 매도를 줄이며 매수로 돌아서고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이 진행되던 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2873.47포인트 1.88% 상승한 양봉으로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은 2.37% 상승한 양봉으로 9주 연속 상승 양봉의 기록을 세우고 있고, 월봉은 10.89% 상승한 양봉으로 2개월 연속 장대 양봉입니다. 2020년 연봉은 30.75%의 장대 양봉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3000포인트까지 불과 4.4% 남은 자리입니다. 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강한 외인기관 양매도가 진행되었지만 장개시 직후에 잠시 이렇게 하방 변동성을 보인 뒤에 견조한 강세를 유지했고, 12시 이후 외인기관의 매도가 줄어들자 더욱 견조한 강세를 유지한 채 968.42포인트 1.15% 상승한 양봉으로 역시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봉은 4.28% 상승한 양봉, 월봉은 9.29% 상승한 양봉으로 2개월 연속 상승 양봉입니다. 2020년 연봉은 44.58%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까지 불과 3.3% 남은 자리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2492억 매수, 기관은 1960억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628억 매도, 기관은 359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으로는 코스피 101.6%, 코스닥 107%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7.7조, 코스닥 16.4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항상 분산되는 주체였던 개인 수급이 올 한 해 시장을 들어올린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새해에도 당분간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언제 시도할지의 문제이지만 수급의 급작스런 변심에 대한 경계심은 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은 약세, 중화권은 강세 등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강세 진행하였습니다. 0.4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5.8원 하락한 1086.3원의 음봉으로 5연속 음봉을 기록했고 0.38% 하락 출발한 선물은 2.15% 급등한 389.15포인트의 양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입니다. 0.92%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2.13% 상승한 22.09포인트의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셀트리온의 약보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81,300원까지 높였고 3%대 강세로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로 힘을 보탰습니다. 2차전지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일제히 강세였고 네이버 3%대, LG전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3대장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이 일제히 3에서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4%대, 매드팩도 1%대 약세를 보였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강세인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테마로는 시스템 반도체의 초강세가 코스닥 IT의 강세를 이끌었고 2차전지 장비와 생산 모두 강세, 건설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장전에 세포독성 항암제인 테이수노와 리보세라닙의 진행성 위암 2차 병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고 방사선 치료를 수반한 카페시타빈과 리보세라닙의 진행성 식도암 병용에서 33.3%의 완전 관해율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53% 상승 출발한 HLB는 9월 에스모 이후 항서제약의 임상 데이터에는 반응하지 않는 패턴이 오늘도 이어지며 장 초반 매물이 출회되고 수급은 없는 모습이 나타나며 하락 전환한 후에 다시 상승권을 회복했고 이후에는 시초가 밑에서 상승권을 길게 진행하다가 1시 40분경 일시적 수급 상황이 짧게는 있었지만 양봉 유지에는 실패한 채 1.2% 상승한 밑꼬리 음봉도지로 마감했고 97,000원에서 93,500원 이 라인의 좁은 구간 안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2.52%, 평균가 92,216원입니다. 어제의 57%인 5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프로그램 매도는 장중에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45,000주의 프로그램 매도 우위로 장 종료 기준으로 33,300주의 외인 매도가 잡혔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무려 262,000주의 외인 매수로 집계되며 외인 보유율이 12.43%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주봉은 355만 주의 거래량으로 3.82% 상승한 양봉으로 3주 만에 양봉을 보였고 60주선에 바짝 갖다 붙였습니다. 월봉은 2026만 주의 거래량으로 1.54% 상승한 윗꼬리 양봉으로 3개월 만에 양봉이고 5월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020년 연봉으로는 2억 8,154만 주의 거래량으로 전년도 종가 대비 9.18% 하락한 음봉을 보이며 연간 기준으로 코스닥은 44.58% 급등, 코스닥 제약은 83.66% 급등, 코스닥 바이오는 무려 84.76%의 초급등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종가에 코스닥 바이오의 상승률인 84.76%의 상승률을 적용해 본다면 18만 8천원의 가격이어야 바이오 섹터 지수만큼 HLB가 상승한 것이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HLB의 아쉬운 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초 지지부진하던 시장에서 2월 말 어드벤첸의 권리 인수 바인딩 텀시 체결 소식에 급등을 보인 직후에 나온 주주 배정 유증 공시, 그리고 이후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고 시장과 종목이 무너질 때 시장 대비 다소 견조함을 보였지만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진행될 때도 유증 스케줄에 발목을 잡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유증이 성공적으로 납입되고 난 뒤 무증도 종료됐고 얼마 안가 터져나온 진 회장의 옵티머스 투자 실패 발표와 그로 인한 수많은 잡음들, 그리고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어드벤첸과의 본계약 지연으로 수많은 억측과 부정적 투심이 형성되며 긴 약세를 이어갔고 그 약세의 정점에서 캄렐리 주막과의 간세 포함 1차 글로벌 3상 한국 식약처 환자 등록 소식과 얼마 안 가서 나온 이뮤노믹의 유나이트 임상 결과, 그리고 에스모에서의 항서제약 임상 데이터 등이 대량 거래량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회사의 비공식적 약속인 위암 3차 또는 4차의 NDA 연내 신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고 그것은 10월 초 진 회장의 IR에서의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후속 보도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고 12월 들어서는 NDA 불확실성 우려에다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많은 수량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안들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된 수급 상황에서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자리 잡았지만 낙폭은 제한적으로 12월 월봉은 어렵게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HLB의 2020년을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들에 휘둘려 한 해를 보낸 결과가 되었고 그 이슈들에 대해 극단적 프레임은 보유자들 자신들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석 달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바 있습니다. NDA 연내 불발 시 폭락이 올 것이라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극단적인 우려를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제2의 6.27 폭락이 있었나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을 위로 받아내줄 수급조차 없어서 이틀 전까지 월봉은 4%대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대주주 기준일 직후에 그나마 회복했습니다. 확증 편향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점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LB의 내년 전망을 이 영상에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 훨씬 나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HLB를 보유하신 많은 개인분들은 올해를 잊고 싶으시겠지만 투심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은 각자가 주식 자체의 본질과 함께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셨던 시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0.92% 상승 출발한 엘생도 장 초반부터 나타난 매물에 1.47%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에 LB의 일정 폭만큼 뒤처진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장중에 이어가다 오후장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막판 매물에 하락하며 5일선 지지한 음봉 마감으로 계열 4개사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2.75%, 평균가 27,237원입니다. 어제의 71%인 76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오후장 들어 상당한 강도로 매수 유입되었지만 호가 영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봉은 352만 주의 거래량으로 2.84% 상승한 양봉이고 월봉은 3,063만 주의 거래량으로 2.84%의 상승 양봉입니다. 2020년 연봉은 3억 9,297만 주의 거래량으로 1.98% 하락한 짧은 음봉입니다. 6년 만의 음봉입니다. 엘생은 하반기에 HLB 대비해서 강한 상승폭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상반기의 LB 대비 약세에 대한 키맞추기의 성격이 짙었고 연간으로는 7.2%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역시 엘생도 시장과 섹터 대비 극도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는 계열 연동성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이 계열 연동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보합 출발한 HLB 파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며 시초가 도지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이 1295원 라인을 이틀째 지켰습니다. 주봉은 263만 주의 극도로 적은 거래량으로 1.96% 상승한 양봉이고 월봉은 3070만 주의 거래량으로 1.52% 하락입니다. 작년 상승폭이 HLB와 HLB생명과학 대비 현저히 컸던 파워의 2020년 연봉은 45.38% 하락한 음봉으로 계열 키맞추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파워는 상당히 준비가 잘 된 상태로 HLB의 흐름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보합 출발한 HLB 제약은 16,950원 이 라인 위에서 마감하는 1.79% 상승한 양봉으로 오늘 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은 149만 주의 적은 거래량으로 6.21% 상승한 양봉이고 2주 연속 양봉입니다. 월봉은 1742만 주의 거래량으로 9.97% 상승한 양봉이고 3개월 만의 양봉입니다. 9월 엘생에 인수된 이슈로 하반기에 급등을 보인 2020년 연봉은 1억 6,750만 주의 거래량으로 214.92%의 초급등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약은 계열 편입의 초기라 급등과 이에 따른 수렴 기간을 보냈었고 이제 계열 연동성이 강해질 시기에 이미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문을 닫습니다. 어떠한 마무리에도 아쉬움은 남는 법이지만 올해는 특히 큰 아쉬움이 남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고 또 새해에도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의 수렁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반갑지 않습니다. 현실의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통째로 빼앗긴 시간을 지내왔고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이고 지수는 오늘까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개인분들 중 올 한 해 충분히 만족스럽게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을 그런 공허함이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주식을 기준 없이 준비 없이 막 하게 되면 도박과 다를 바 없고 준비와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분위기에만 휩쓸리는 나약한 도박을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어 기준을 가지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란다는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